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초기 개표 상황에서 자신이 앞설 경우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선 불복 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우편 투표 개표에 대해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투표가 개표되고 승부가 나온 다음에 패배한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고 나면 승리한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우편 투표가 폭증하면서 선거 당일 밤 승부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보다는 선거 당일 현장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트럼프가 코로나로 대폭 증가한 우편 투표가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초기 개표 결과는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후 우편 투표가 개표되며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초기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해버리면 이후 우편 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곧 대선 불복이 된다는 시나리오라고 악시오스라는 보도 매체가 지적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했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 대선 투표일이 지난 후에도 우편 투표를 접수토록 대법원이 허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후 투표용지가 접수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률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확실하게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선 불확실성 소멸로 안정을 찾을 것이고, 대선 불복 등으로 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장막판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과 일본의 상승 출발, 미국 선물의 회복 움직임에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42%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 매수 기간 매도,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진행으로 일시적 변동성 이후 양봉권 진행을 보였습니다. 장 중반 견조한 횡보를 보이다가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자 상승폭을 키우며 2302선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2300.16포인트 1.46% 상승 양봉으로 마감하며 2300선에 하루 만에 턱걸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0.48%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시작 직후에 다소 강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후 외인의 강한 매수 진행이 이어지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전장에 805.9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뒤에 외인의 매수 감소로 윗꼬리를 달며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을 추종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후장 기관이 양매수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확대되며 802.95포인트 1.30% 상승 양봉 마감으로 하루 만에 800선을 회복 마감하였습니다. 양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위축되어 미국 대선과 대주주 양도세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관망 심리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는 83.5%, 코스닥은 80.5%로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8.4조, 코스닥은 6.5조로 역시 9월 피크 때보다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엔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는 강세를 보였고, 중국은 보합권 등락으로 아시아 전체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미국 선물도 강세 전환 후 강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9원 상승 출발했던 원달러는 장중에 지속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위안화의 강세로 결국은 1.5원 하락한 1133.6원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0.1% 상승 출발한 선물은 1.26% 상승한 305.60포인트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를 보였고 베이시스는 105대 시엔입니다. 금요일
23%대 급등을 보이며 우려를 자아냈던 코스피 빅스는 10.38% 하락한 28.65포인트의 음봉 마감으로 상방 지지선인 31.90포인트를 상향 이탈하지 않는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은행주의 초강세와 자동차의 강세로 지수 상승 동력을 공급받았고, 삼성전자 강세, SK하이닉스 약포합, 삼바와 셀트리온 등 의약주는 강세입니다. 포스코는 3%대 강세, LG생활건강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60만원을 이탈하며 58만원대까지 하락한 LG화학은 오후장 회복하며 1%대 상승 회복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인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약세를 보였지만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제약바이오가 주도적으로 코스닥을 오늘 견인하지는 않은 가운데 대부분 시총 상위주는 강세를 보였고, 휴젤은 1%대 약세입니다. 테마로는 이재명과 윤석열 테마가 동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와 재택, 가상화폐 등의 강세와 대부분 업종과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히트 잠시 보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우려했던 기관과 중국계 펀드의 보호예수 해제 물량 오버행이 없었습니다. 그 물량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부터 매도가 가능했고, 그로 인한 개인들의 손절이 금요일 낙폭을 만들었지만 해당 물량의 출회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기관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 거래량은 상장 후에 최저치인 40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약한 반등 또한 진반등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루한 흐름 후 좋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짧으면 하루 이틀 내, 길어도 다음 주 중으로 그 반등이 예상됩니다. 헬릭스미스 잠시 보겠습니다. 좀 키워볼게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다지기를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 줄고 있죠. 이렇게 길게 다지고 진행하지만 말씀드린 이 라인 사이 이 위까지 시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너무도 불분명합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오면 신규 매수자에게는 좋은 단기 수익 자리가 되겠지만, 높은 곳에서 매수하여 손실이 아주 크신 분들에게는 보유 수량보다 더 많이 물을 타셔서 매수가를 크게 낮출 것도 아니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헬릭스미스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제시한 라인이 좁고 기대 수익이 적습니다. 그에 반해 상당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아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헬릭스미스로 많이 힘드시다고 물타야 하는 타이밍을 질문하신 댓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이나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저는 물 타셔서 다시 추가 자금이 여기에 묶이는 것에 대해 권유드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부디 좋은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LB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앙일보 보도 이슈로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와 다르게 0.43% 상승 출발한 LB는 장 초반 지수 변동성과 이후 지수 강세에도 거의 연동하지 않으며 극도로 좁은 폭 내에서 최저 거래량 수준을 진행하며 5일선 저항인 보합 짧은 음봉 마감입니다. 장중 변동폭은 1.63%, 평균가는 92,073원입니다. 전일이 51.8%인 26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으로 작년 6월 초 이후 16개월 만의 최저 거래량이었던 지난주 수요일과 비슷한 수준의 아주 저조한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국내 계좌에서 약하게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인 기관은 최소 거래량의 진행이라 호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포지션과 변동사항은 없고 오늘 발생한 짧은 캔들의 폭인 1.63%는 지난 8월 11일 이날이죠. 이날 발생한 변동폭이 1.6%, 0.12% 100원 상승한 캔들 이후에 꼬리 포함한 가장 짧은 캔들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투심의 이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수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매수세도 극히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극단적인 관망세가 팽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닥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LB는 중앙일보 건에 대해서 하루 이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내일과 모레 미국 대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이 된다면 지금과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마찬가지로 0.38% 상승 출발한 엘생도 장 초반에 일시적인 변동성 후에 LB에 연동하며 극도로 적은 거래량이 좁은 폭 안에서 진행하는 흐름을 마지막까지 유지했습니다. 21선 저항이고 5일선 살짝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3.25%, 평균가 26,234원입니다. 전일이 28%인 5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으로 역시 최저 거래량이었던 지난주 수요일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단기평 수렴 구간의 틀을 깨지 않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LB의 흐름에 연동하겠지만 향후 2거래일 내에 일시적인 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회복하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절차가 진행되어 가면 정리되고 진정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면 상승이고 누가 되면 S&P가 20% 이상 빠지고 이런 말들을 심각하고 깊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참고만 하시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지 또 우리 시장만의 수급 흐름과 이슈는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제 총리 공간에서 당정협의회가 있었고 기재부는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 거로 하고 기준금액을 5억으로 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그럴 거면 작년과 같이 가족 합산은 그대로 하고 10억으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작년과 같다면서 말이죠.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세 폐기 청원에 대해 답변을 연기했고 대주주 양도세 당정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주 내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우려의 방어 이슈가 되어줘야 하는데 부디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잘 읽어내고 편승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